자, 지난번에 여러분들 이 오른쪽 부분 제가 구현해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업 48 해가지고 부터 오른쪽 컨텐츠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오른쪽 컨텐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그냥 쉽게 말하면 2차 메뉴로 만드시고 다시 얘네들 1차 메뉴로 만들고 그거에 맞는 2차 메뉴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근데 얘네는 위에 있는 녀석들은 A로 감싸진 않잖아요, 그죠? A로 감싸는 녀석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판으로만 감싸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2차 메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A 엘리먼트로 클릭하는 요소니까 그런 식으로 감싸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구조를 그냥 그렇게 잡아주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컨텐츠 부터 컨텐츠 박스가 있고, 근데 이제 컨텐츠 박스에다가 우리 컨텐츠 1, 2로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나눠놨죠. 뭐 이거를 이제 왼쪽 컨텐츠, 오른쪽 컨텐츠다 하면 뭐 레프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른쪽 한번 넣어볼게요. 저는 여기다가 UL, 그 다음에 LI 곱하기 몇 개예요? 총 6개네요. 6개.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UL한테 플렉스까지 부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판으로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 아이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형제로 누가 들어가면 된다? 바로 UL, LI 구조가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얘는 이제 UL한테는 플렉스를 지울게요. 그런 구조로 배치를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저는 이 LI한테 뭐 할 거냐면 플렉스 1이라는 걸 부여를 할 거예요. 플렉스 1이라는 거는 테일인드 문법으로 플렉스 그로우 1위를 말하는 거고요. 자, 테일인드 치트시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테일인드 치트시트 들어가 보면 치트시트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 보면 플렉스 1, 그 다음에 쉬링크 1, 앞에가 그로우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쉬링크가 이런 식으로 걸려있는 게 이제 플렉스 1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플렉스 그로우가 걸려있는 거예요. 플렉스 그로우가. 그러면 LI한테 제가 이렇게 부여하면 LI들이 적절하게 주어진 공간을 이제 서로 간에 분배를 해요. 일정하게. 그럼 왜냐면 얘네들은 딱 텍스트 크기만큼 분배하고 있잖아요. 얘네들 크기만큼. 그죠? 얘네들은 정확하게 보면 딱 클릭했을 때 뭐 보니까 그리드로 디자인이 되어 있긴 해요. 얘네들은. 이 SPC는 그리드 자체를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곳이라서 그리드 컬럼 갭이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드 컬럼이 이렇게 걸려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컬럼 갭이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이 박스한테는 그리드가 걸려있고, 그 다음에 뭐 UL도 뭐 이런 식으로 걸려있네요. 뭐 굳이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플렉스랑 그리드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좋다. 근데 얘는 2차 아이템인데 A, href, 샵 이런 식으로 감싸줘야겠죠. 지금 보니까 5개를 넘어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최대를 그냥 5개로 씁시다. 제가 요거 ASML MS는 요거 주석 걸어가지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스스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 아이템 뭐 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텍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텍스트 크기. 그러면 현재 프라이버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컨텐츠 01, 0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마진탑 어드레스, 자 여기다 써야겠네요. 요 밑에다가 저는 여기다가 이거를 어떻게 감쌀 거냐면 내부라고 쓰고요. 푸터에 메뉴라고 이런 식으로 쓸게요. 푸터 메뉴.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됐어요. 왜냐면 얘를 따로 분리를 시키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면 푸터 메뉴 이런 식으로 오면 되고, 그 다음에 UL, LI, A.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제 텍스트가 있을 건데, 근데 이제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이거는 1차 메뉴죠. 그죠? 근데 A가 아니라 지금 스판을 쓰고 있으니까 스판한테 여러분들 접근하셔야 되고요. 보더를 찍어봅시다. 보더, 이 픽셀, 솔리드, 레드. 그러면 얘네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글씨 크기가 크죠? 그죠? 글씨 크기가 크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SPC 들어가서 글씨 크기가 얼마큼 되는지는 사실 봐야 돼요. 얘네들 이제 P택으로 이런 식으로 감싸는데, 뭐 P택으로 굳이 감쌀 필요는 없고요. 뎁스 1이라 해가지고 조금 더 구분하기 쉽게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거든요. 만약에 내가 1차 메뉴 아이템만 따로 이제 조금 더 구분하기 쉽게 쓰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다가
얘는 이제 쓰시고 여기 보면 UL 플렉스 여기 보면 스판이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뎁스라고 뎁스 뭐1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도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구분하기가 쉽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A 엘리먼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 더 붙여주는 거예요. 뎁스2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나중에 조금 뎁스1과 뎁스2를 식별하는 게 조금 쉬워집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적절하게 구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 뭐 클래스가 덕지덕지 붙는 게 뭐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나중에 코드가 엄청나게 커졌을 때 구분하기가 편하고 알아보기가 쉬워요. 그리고 굳이 내가 ULLI 스판까지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도 뎁스1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한 번에 접근하는 게 가능하니까 CSS의 코드의 길이도 줄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홈페이지에 요 about 뭐 얘네들 가지고 있는 글씨 크기 보면 EREM, 폰트 웨이트, 뭐 마진 바텀도 걸려 있는데 이렇게 일단 폰트 사이즈부터 한번 적읍시다. 폰트 사이즈는 EREM, 저희는 폰트 웨이트, 볼드 뭐 이런 식으로만 씁시다. 자, 그러면 글씨 크기가 이런 식으로 굵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메뉴 아이템도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뎁스2라고 적어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가지고 있는 폰트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1.8 REM 쓰고 있네요. 1.8 REM. 색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투명도 0.5 정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1.8 REM에 폰트 웨이트 그냥 우리는 볼드로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는 백그라운드 컬러 옆에 RGBA 주면 되겠죠. RGBA 줘서 0.0.0.5 0을 생략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 자, 그 다음에 이제 뎁스2도 마찬가지로 보더를 칠해보면 이 픽셀 솔리드 블루라 해서 저는 얘한테 디스플레이 블럭이라고 줄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 여기다가 이제 마진 바텀을 여러분들이 부여해도 되거든요. 얘도 디스플레이 그냥 군 김에 디스플레이 블럭이라 할까요? 이렇게. 자, 디스플레이 블럭을 줘야지만 마진이랑 패딩이 먹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패딩을 줘도 되고 마진 탑을 줘도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현재 딱 보게 되면 뭘 줬냐면 마진 바텀이 얘네들한테 각각 걸려 있거든요. 마진 바텀이 위로 올려보면 A한테 마진 바텀이 0.8 REM.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마진 바텀으로 이런 식으로 공간을 띄워놨어요. 그러면 이 녀석한테는 마진 바텀을 2.4 REM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러면 공간이 적절하게 이렇게 떨어지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진 바텀이 얼마큼이에요? 0.8 REM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마진 탑이 아닌 마진 바텀을 0.8 REM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다. 그러면 얘도 이제 적절한 공간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끝났죠? 완성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보더는 이제 굳이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더도 지워주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 스스로 구현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자, 일단 1차부터 한번 채워 넣어볼게요. 1차부터 텍스트 채워넣는 게 원래 제일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 작업해보면 알겠지만 이미지 넣고 그 다음에 텍스트 채워넣는 작업이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른 거는 이제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단순 작업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요게 필요 없죠? 3개 지워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빨리 작업을 하고 싶으면 키보드를 빨리빨리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키보드 단축키를 여러분들 빨리빨리 외워야 돼요. 아직까지 좀 외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외우셔야지만 나중에 빠른 코드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좋다. 영타가 느려도 상관없거든요. 영타는 사실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타는 그렇게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물론 빠르면 좋겠죠. 빠르면 코드를 여러분들 빨리 작성할 수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제일 큰 거는 제 생각에는 키보드 사용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 복붙하고 그런 것들을 좀 빨리 할 줄 알면 조금 작업 속도에 실력이 붙겠죠.
왜냐면 세월호야 내월화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실제 여러분들 회사하고 퇴근 시간이 걸려있다면 아마 느리게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제 개인 작업물 하는데 막 쫓기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빠른 건 아니에요. 저도 뭐 이거는 그냥 빠른 게 아닙니다. 근데 빨리 하려면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됐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텍스트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간격이 좁은데 우리 거는 간격이 왜 넓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서 퍼센트 잡을 때 애초에 많이 잡아놨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그냥 적절하게 공간을 60, 얘 60 주고 얘는 65% 주고 뭐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아니면 더 좁혀도 돼요. 더 좁혀도 상관은 없다. 자, 한번 볼까요? 얘도 아마 그 주어진 공간이 스페이스 비트윈, 뭐 얘네 같은 경우는 아예 스페이스 비트윈을 통해서 이제 좌우를 이렇게 벌려놨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거는 여기다가 얘를 공간을 50, 50으로 가져갈까요? 50%? 50%? 그죠? 50% 가져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35% 가지게끔 35%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얘가 안 붙죠? 오른쪽 끝으로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바로 뭘 쓰면 된다? 그럴 때 이 컨텐츠 있죠? 푸터 컨텐츠가 있잖아요. 얘가 지금 이미 플렉스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스페이스 비트윈을 쓰면 되는 거예요. justify between. 맞나? 자, 됐죠? 자, 그러면 얘 적절하게 35%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얘 적당하게 50% 가져가고 그 공간 안에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만약에 뭐 얘가 뭐 내용물이 많아질 리는 없지만 혹시라도 막 줄어들 리 있다면 플렉스 슈링크를 걸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화면 줄면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글씨 크기도 줄다가 이제 이게 이제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녀석이 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블루 칠해놨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우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컨텐츠 오른쪽 그래요. 부터 오른쪽 메뉴 구현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맞겠네요. 얘는 딱히 뭐 호버했을 때 그런 건 없죠. 그렇죠? 됐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